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 새벽 4시 15분입니다. 이틀 동안 업로드를 못 해드렸네요. 그죠? 그래도 뭐 카톡에서 중요한 시점, 오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고,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뭐 잠시 쉬었다가 또 자기 흐름을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막 살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사라고 한 지가 지났고 트론도 좋다고 말씀만 드린 지가 지났고 에이다도 제가 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세요 마세요라는 것보다는 이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은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반 중인 비트코인 앞으로는 오르막 내리막 몰라 어떻게 알아? 그죠?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코스모스 내부 갈등 알게 뭐야? 자, 튤립 트러스트 진실은 사토시 주장 크레이크라이트 집적이 윤열다. 그렇겠죠 뭐 그죠? 미 연준이사 CBDC 포함 디지털 지급 결제 방안 검토 중이다 라는 되어 있고요. IBM이 2020년 블록체인 5대 전망을 발표했다. 실용적인 거버넌스 모델의 출현, 블록체인과 상호 연결성 확대, 사물 인터넷, AI 등 다른 기술과의 결합, 검증 동굴을 통한 악성 데이터 식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은행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죠? 자, 뭐 됐고요. 네, 로열티 솔루션 인수하는 벡트 사업 범위 확대한다. 네. 네, 뭐 그런 이야기, 뭐 계획에 벡트 거래소에 대한 계획. 벡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벡트는 뭐 생각보다는 그 순간에 대한 여파는 적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다 움직이실 테니까.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리플이 미국 주식 거래소 나스닥 상장 송금회사인 인터맥스와 파트너 나스닥 상장사 그죠? 나스닥 상장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가운데 리플의 가격이 12% 가까이 올랐다. 네. 리플은 일을 잘 하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100원대를 사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지만 제가 생각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게 볼 생각입니다. 뭐 이번 파동은 일단은 저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조정파가 확인이 되면 그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방이나 톡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끌고 와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있어서 같이 좀 이따 얘기를 나눠보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거의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이야기들과 장기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좀 쉬어갈 저항적인 포인트가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1150만 원, 그죠? 1100 여기서 1100, 1150만 원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반등파. 이 파동이 끝나고 여기에서 출발할 때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되돌려보자면 여기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하락은 좀 약해져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약해져 간다, 하락은 그렇지만 하락은 약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 부제를 붙였거든요. 요 반등을 보면서 제가 시장을 바꿨고 그때 970 그죠? 그리고 눌림목에 채우고 그다음 1100, 1050 그리고 1100에서 1150만 사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면 좀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아예 한번 예상은 좀 그렇게 뭐 어렵겠지만 저는 일단 좀 횡보를 좀 하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예요. 네, 뭐 그 정도 모습이겠고요. 어쨌든 대추세다 대파동이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아무 물량에 대해서 뭐 전량 청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아직 없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이 사고 팔고 뭐 저는 그렇게 하다가 사실 뭐 이번 상승은 많이 못 먹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지수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90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금 1100만원 20% 30% 800부터 해서 30% 정도 상승을 나왔는데 저는 사실 15% 20% 20%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못 먹었죠. 20에 30 차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비율을 말하기 좀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제가 작은 금액 200만 원 정도 갖고만 계속 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걔가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추가 시드를 넣었다가 그걸 좀 뭐라고 할까 얼마 못 먹었는 상태에서 10% 채 못 먹었죠. 에이다였죠.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에이다를 털어버렸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계약기부를 쓰니까 이제 써야 될 업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또 장만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넣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좀 인출을 해서 안정 시도록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금만 먹었으니까 빼자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본업이죠. 본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요즘 뭐 코로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좀 있고, 학생들의 공부라든지, 제 본업이 조금은 이제 소홀했던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일단은 스페어 시대를 좀 확보를 하고, 다음 파동, 그리고 이제 그 200에 대한 시대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 20% 정도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는 계속 견적이 나오죠. 그죠? 원금 대비. 그러니까 총 시드가 200만원일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시드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300이 들어갔으니까 500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은 것 같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번 것 같습니다. 이번 파동에. 다른 분들은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또 올 한해 30%에 대한 이제 10%에 대한 목표치 거의 올 한해 30%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10% 정도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아서 무리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이다라는 종목이 뭐 차트적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도도 마찬가지, 뭐 비트도 그렇지만 내 여기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여기서 좀 정보를 좀 하다가 저항을 먹고 잠시 이제 좀 조정을 주다가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또 톡방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트는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고, 자, 이런 포인트들이죠, 그죠? 이런 포인트들이 매도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알같이 공매도를 쳐서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빠르실라나요? 네.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오포지션입니다. 네, 빠르게 깨알같이 탁 치고 나왔죠.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쉬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올라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면, 만약에 그 내일이나 모레, 오늘 자가 새벽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거래일자로 UTC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 새벽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1200에서 1300 터치를 하게 된다면 비트도 물량을 떨어주시고 또 살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잘라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라준다라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잘라준다라는 말 썼던 게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여기 하락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하락에 대한 충격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런데 이런 포인트도 또 잘라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싸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뭐 3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주말 포함을 할까요? 금, 토, 일,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만약 이 자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잘라주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네, 요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여기처럼 다시 살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물리신 분들, 만약 비트 1600, 1700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원금을 좀 더 빨리 회복하거나 코인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쭉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을 좀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로켓포처럼 쭉쭉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은 좋아하세요. 그죠? 좋아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비트코인 캐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좋았거든요. 리플이 이제 괜찮아지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죠? 네. 리플이 좋은 쪽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제가 굳이 리플을 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죠? 굳이 리플을 왜라는 말씀 많이 썼었고, 리플이 여기에서 한 250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여기서는 말을 좀 바꿨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300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이제 이 밑에 자리보다는 한동안은 계속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위로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지금 바로 얼마나 갈 것이라는 말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얼마였더라? 일단 4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최대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400원 정도까지. 그럼 여기서 다시 사든지 말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서 400원짜리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선 저는 리플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매수 베팅을 다시 노릴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고, 만약에 3월 정도나 해가지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글쎄요, 리플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쯤에서 오게 된다면 저는 사겠죠. 굳이 리플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은 저는 복수를 하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정도 흐름입니다. 리플러 분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였죠? 네, 2년 뒤에 300원 유지하고 있으면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매수를 다 못했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리플이 물려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근처 어딘가에 평단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2월 달 중 3월 달 안에 이제 3월 넘어가는 거 말고 3월 안에 이 자리가 온다면 물량을 다소 덜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덜어주시고 다시 사세요. 그렇게 물량을 늘리시는 겁니다. 좀 이빨 좀 깎게 물고 고통은 좀 씻으시고 있겠지만 올라가시면 이 자리는 다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좋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방송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죠. 나 지금 리플 사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려 있으신 분들, 리플은 물린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평단 1,000원대에서 1,000원 몇백원 차이 계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포커스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는 누구한테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누구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 지금 리플을 사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친놈 같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아직까지 빠질 팔타임은 아닙니다. 팔타임이라고 하면 모든 파동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얘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로록 무너지더라도 꺾이는 걸 보고 청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욕심만 조금 차리면 털고 나올 포인트는 있으니까, 사는 것들은 마음대로 하셔라. 차라리 괜찮다. 옛날 빠질 때 사는 거보다 차라리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점수도 제가 좋습니다. 막 사세요. 이런 말씀 못 드렸지만 60점, 70점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뭐 옛날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시황은 1월 3일자로 바뀐 겁니다. 매수픽을 냈으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 공유를 했었고 이번에 가이드 부분도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추천 종목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BK는 좀 이따 보겠고요. 자, 제가 이거를 사진을 드릴게요. 네. 이거를 제가 이걸 여기서 구체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봐봐요. 여기가 이거고 요 파동에 대해서 ABC 반등파가 1대1 정도 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쵸? 핸드폰으로 봤을 때 이게 35만원 근처라고 이 자리가.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하락파를 봤는데 제가 하락파에서 이 하락파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떡락이네 뭐 이카고 앉아있거든요. 진짜 떡락이네. 저런 떡락이네. 올라간 거에 대해 올라간 거 조금 되돌린 거지 뭔 떡락입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진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하여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디 있더라? 비트에 대한 이야기. 비트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꼴렁꼴렁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좀 잘라주자 이런 표현을 썼었고. 자, 여기 있네. 제가 운전하면서 했구나. 여기서 있죠, 그죠? 요 사진 보여드리고 30분짜리. 그래서 작은 흐름에서 조정파가 반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수렴 또는 플랫이라. 그래서 이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되는 거라. 이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면. 수렴 또는 플랫이면 밑으로 안 빠진 기그제그 조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플랫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떨어질 것이고 플랫이라 한다면 여기가 떨어질 것이고 수렴을 한다면 여기서 이미 수렴대를 만들고 그냥 가버릴 텐데. 그래서 누가 또 사셔서 수익 내셨더만 또 이걸 10% 이것도 10%였거든요. 25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5만원 자리에서 또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세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거래가 지금 터졌고, 터졌으니까 당장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면, 위험하다. 그렇지만, 스토캐스틱 파동들의 과열권이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고, 지금 작은 것도 과열까지만 큰 것도 과열권이고, RSI까지 과열로 들어갔었습니다. RSI가, 일봉 RSI가 과열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봉도 지금 과열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 볼린저 밴드 원칙에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살 필요는 없었겠지만 제가 작은 흐름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한 요 시점에 매수를 노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에 대한 이런 흐름, 피보나치 비율 한번 대볼까요? 네. 피보나치 비율, 피보나치 되돌림. 눈짐작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1대1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크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거기서 제가 매도를 짧게 치고 청산을 하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주변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 여기 그죠? 요 초세를 그어 놓고 여기는 요건 놨던데 공방은 조금 빨리 그렸어요. 공방 시간 조금 더 빨리 드렸는데 요 자리 이 초세의 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럼 여기서 빠질 건가요? 정말 멍청한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목표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5분봉을 켜봅시다. 이 파동이 빠지는 파동일까요?
분명히 이 점에서 조정파가 나왔어요. 그럼 이 파동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파동이 추세를 전환시킬 하락파동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또 좀 쉬어간다 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편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거겠지. 먹었으니까. 아니면 역시나 추세를 돌리는 흐름에 또 상승파 퍼터를 보면서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하는 흐름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 상승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지금 또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당장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더리움도 참 나쁘지 않게 괜찮게 올랐다. 제가 굳이 리플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리플이 많이 갈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이 갈 거라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더리움도 지금 제가 여기서 참 샀었으니까 뭐 중간에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었으면 더 먹었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하지만 괜히 설치다가 손절도 한번 나가고 비트맥스에서 여기서 비트코인 상승 지분 맞게 못 먹었단 말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지분 이번에 비트보다 알트가 훨씬 좋다는 말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심리가 그걸 받아주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치? 어쨌든 들고만 있었어도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당장 뭐 떡락할 그런 흐름은 아니다. 떡락이라고 하면 요거 빠지고 떡락이라면 난 할 말 없다. 그치? 요거 빠지고 떡락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벤 중심선이 완전히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완전히 벌어져 버리거나 이때는 털어야 됩니다. 네. 볼벤 상승 타고 이렇게 툭툭 올라갈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죠? 근데 여기처럼 여기랑 좀 다르지. 여기랑은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방금 돌렸고 여기는 이미 첫을 만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처럼 어쨌든 여기처럼 얘가 보면 옆으로 들어오고 근데 첫 창상하는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방법 요령 볼벤 초보분들 얘가 볼벤을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볼벤 이렇게 돼서 바산에서 이렇게 돌 거예요. 볼벤 계속 갈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창상하면 됩니다. 뭐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흐름이 이런 모습에다 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아까 전에 이 추세보다는 다소 약한 추세선을 타게 되고 추세 상승의 추세가 약해지면서 얘가 마지막 파동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딱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서 추세 하나를 싹 타면서 다 깨지는 그런 모습 느껴진다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얘가 지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근데 자꾸 맞붙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 하락파가 깨버리는 하락파가 나온다면 하락에 대한 이제 첫 파동에 대한 하락파가 나온다면 시험을 바꾸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것들 때문에. 자, 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SV랑 캐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나 과감하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SV 같은 경우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BK는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라고요. 35만원에 사라고 했다는 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못 산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35만원에 매수할 때 되겠네 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포인트인데 못 산 분 어쩔 수 없고 너무 신뢰성이 높은 자리였고 올 거다 안 올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주봉 월봉까지 이야기하면서 월봉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월봉 너무 중요하다 라고 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BK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BK를 안 사요.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안 먹고 그걸 따라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비트, 히드, 리플이 3종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는 사다 해도 금방 튀어나와요. 단타로만 하고. 근데 BK는 워낙 좋았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나 대놓고 좋아요 했는데 못 먹으신 분은 바보죠. 그리고 여기서라도 잡아드렸는데, 그죠? 여기서 사면 얼마 몇 프로고, 니알아세요 라니?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요, 몰라요. 저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사도 돼요. 왜 사람이라는 게 감당할 수는 못하지? 이거 깨지면 손절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깨지는 거 보기 싫어서 못 산다고요? 아서라. 욕심이 이만저만. 그거 싫은 게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거 싫은 게. 비트코인 개시, 씩씩하죠, 그죠? 네.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항대에 도달했어요. 저항대에 도달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시 한번 비축을 조금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돌파 뚜두두두두 올라가면 어디? 그냥 올라가면 어디? 그냥 올라가면 어딜까? 그냥 올라가면 어디쯤? 만약에 그냥 뚫고 올라간다면 이것도 한 이번 달 안으로 그냥 올라간다면 70에서 80 사이에서는 조금 팔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자리가 있을 거니까.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시장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조정보다는 수렴과 상승에 대한 조정 시장이 말씀을 드렸고, 이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이 하락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끝나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이제는 흔들든 말든 자시든 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든 저선 흐름이 나오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흐름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이 새로운 흐름은 저는 해야죠. 도전. 그죠? 밑으로 빠지는 말도, 밑으로 빠지면 저새는 0 되는 거고 올라가고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정도에 도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이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저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요런 약간 요런 뭐라고 할까요? 요렇게 콩콩콩콩콩 이런 조금 더 오히려 가더라도 삼각형 형태를 좀 그려줬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빅캔은 두 가지 시황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해요. 이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SV는 말할 것도 없다, 그죠? SV는 안 합니다. 아이콘 알아서 하시고요. 트론도 추천을 드렸어요. 뒤늦게. 왜냐면 지금 목소리 힘줘서 얘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짐작이 맞았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인간입니다. 다른 건 많이 갖고 트론은 좀 다소 늦었어요. 그래서 트론 이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샀는데 제가 이걸 30원이 평단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30원 묘의 사거리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동을 보고 제가 19에서는 트론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당사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듣고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추천을 드렸었어요. 트론 손 들려주고 사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한테도 잠깐 잘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근데 여기서는 다시 치우셔도 괜찮다. 비트 시장이랑 다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지금 현재 27.8원입니다. 이제 예전에 생방송을 봐주셨던 그분이 이제 이거를 고민하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볼벤을 뚫고 올라가면서, 볼벤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된다? 95% 확률로 돌아 내려온다. 많이 돌았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 내려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기정사실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거래가 커진 캔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 본전 거의 다 왔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팔고 다시 사면 제일 이상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팔고 다시 사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글쎄 굳이 판다고 한다면 한 20-30% 정도로만 덜어내시고, 왜냐면 물려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리가 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30원까지 쪼르륵 이제 청산하시면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에서 10에서 한 7-8% 계좌가 7에서 8%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멈추게 될 겁니다. 다 털릴 겁니다. 아마 올리신 분들 대응했대.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하겠죠. 만약 7-8% 그냥 들고 있을걸. 보통 사람들은 그런단 말입니다. 들고 있을걸. 아까워. 들고 있을걸.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인출해서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서
다음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내년이든 혹은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부분 미래에 남는다면 작은 부분 남겨서 그걸로 2배를 한번 벌어본다거나 연습용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스타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파를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조정파를 언제까지 갈 건지 예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참 그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원칙이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본다는 건 제 원칙 좋아서 보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제대로 조정파 확인했죠? 그죠? 빠질 파동입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질 파동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그건 모르겠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일단 여기는 봐야 돼요. 그죠? 여기는 오면 사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그때는 요 흐름을 또 보면서 청산가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1시간 차트가 죄송. 네. 1시간 차트는 깨질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4시간. 여기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진다고 이렇게 충분히 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안 오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 근데 이것보다도 여기서 적당히 수렴하고 한 번 더 튀었다가 빠질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이거 계산을 때려보세요. 그게 그 계산 손절일과 익절에 대한 그 손익 분기에 대한 계산을 때려보시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은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트레이딩 포인트인 비트맥스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올랐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트레이딩 해 나가는 거고. 자, 결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우리 고점 영역대 저항 영역대를 잘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죠? 지금 비트코인은 2-3일 내로 막 혼자서 막 달려나간다면 2-3일 내? 계속 달려나간다면 청산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무난한 것은 여기서 조금 행코를 치다가 그리고 이렇게 탁 터지는 거거든요. 제가 봐는 가장 무난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뭐 추세를 여기 지지 받든지 뭐 그죠? 너무 좀 막 그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좀 조정 이렇게 횡보성 조정을 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나오길 바라봅니다. 예상에 대한 범주가 조금 이제 약해지고 있죠. 하여튼 그 부분 여기서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말을 여기서 길게 하는데 이 말 때문에 무턱 뛰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오래 전에 했잖아요. 여기 돌파하는 순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방 조정보다는 큰 삼각형의 수렴 조정, 큰 삼각형의 수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연구까지도 했었단 말이야. 그럼 그 포인트들이 다 저항을 먹죠. 그죠? 여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요렇게 콩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자리가 저항을 먹고 있죠. 끝나지 않았으니까 언제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뚫고 올라가면 일단 털자. 여기처럼 일단 털자. 여러분 다시 사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탑독방에 니는 대화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드리고 비트코인 캐시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리겠고요. 트론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에이다도 제가 샀다고 했으니까 에이다도 축하드릴게요. 이거 많이 못 먹었는데 10%밖에 못 올랐네요. 워낙 고점에서 샀어요. 상대적으로 아직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 이제 못 들고 있겠네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뷰티맥스를 소유하고 말지. 돈이 들어가면, 목돈이 들어가면 시장이 비틀어져요. 저도. 그래서 냉정하게 비틀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회식 같은 거나 외식 하실 때 또 주변 손 잘 씻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